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8일 미국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차트가 추세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가 또 생각되는 이런 흐름과,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연중 최고가를 지금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 국채 금리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1년 지금 차트인데 지금 가장 최고점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국채 금리가 오를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최근에도 사실 국채 금리는 우상향했고 주식도 동일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신뢰가 가는 자료인가? 요런 지표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국채 금리의 상승은 주가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런 위험성을 가지고 많이들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전염병 요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 차트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요 채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어제 1.8% 급락을 하면서 21선, 5일선을 이탈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와주는 이런 위험한 모습을 연출했고, 그리고 코인 차트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테지만 코인도 약간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고점도 살짝 낮아지는 이런 약간의 위험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지금은 고점 상태에서 아직은 박스권 영역 안에 있다. 나스닥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저점 라인 때 최근에 지지받았던 구간들 확인해 본다면 포인트로 19,182포인트에서 19,361포인트 요 구간을 혹시나 올라오고 있는 61선과 함께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어제와 같은 1.8%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런 채널 라인들과 함께 수평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심리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한번, 요거는 너무 내가 아직 박스권인데 너무 위험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이 지금 피크에 와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요거 지금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고점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미 살짝 추세를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다시 한번 요 채널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었는데, 요런 채널 라인,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 살짝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5일선, 21선, 61선 단기 평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요 전고점 라인 때 넘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나왔을 때, 지금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요 저점 지지가 있는 구간 5,840포인트 혹시나 추가 하락하면서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미 다우는 먼저 요 채널 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나스닥 S&P 500과 함께 반등하면서 요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요 구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약간의 하락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저점 라인 때 요 42,181포인트와 그리고 요 라인 때 121선 요 구간을 버텨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런 지지 라인 때들
미국 지수가 잘 버텨주는지, 아직은 완벽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쉽게 내려가는 모습에서 약간 불안함을 가져가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빅테크 관련주, 빅테크주 몇 개 또 보도록 할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는 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다. 추가 조정 나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 강하게 저항됐던 구간 대략 233달러 요 구간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보이고, 엔비디아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특히 어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점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특히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지금 시간이 제가 촬영 시간 11시 13분,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15분 정도 전인데 1.28%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게 5일선까지 돌파하면서 이 장대 음봉을 채워주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나 추가 하락하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요런 51선, 지금 미국 증시는 요 51선, 100일선을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51선, 100일선, 200일선 요 부분을 생각하시고, 51선과 21선을 혹시나 이탈하는 흐름이 단기간 나왔을 때는 역시나 엔비디아도 과거에 정말 큰 상승, 나스닥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죽은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 특히나 반도체,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그 영향이 한국 반도체 관련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지금은 생각해 봐야 될 위치가 아닌가. 당연히 이런 음봉들 메꾸면서 다시 한번 150달러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면 다시 한번 미국은 역시 나스닥이다, 대세 상승이다 흐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고점 라인 때 저항 라인 맞고 지지 라인 이탈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요 마소가 사실 굉장히 저는 어제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때, 그리고 과거에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요거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살짝 돌파한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일에 모여있는 이평선 구간 이탈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장전에는 0.34% 약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 음봉을 다시 한번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런 지금 저점 버텨냈던 가격대 대략 42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 추가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위험성 있다, 이렇게 보고 요런 구간 꺾였을 때는 다시 한번 400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우려가 보이고 있는 차트를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 어제 5일선, 21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지는 모습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고, 역시나 지지 라인 때 219달러 요 부분에 지지 라인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잡혀져 있는데 219달러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고점 라인 때 233달러 그리고 돌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파벳도 그나마 또 잘 버티고 있죠. 단기적으로 양자 컴퓨팅 내용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횡보를 해준 모습. 하지만 오늘 혹시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다음 아래 지지에 있는 구간 182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트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으로 버티고 있네요. 여전히 5일선,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런 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많이 사실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 반등 나오면서 요
423달러 요 구간이 정말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그 구간을 맞고 특히나 쌍봉을 그렸던 구간에 변곡이 되는 가격대가 423달러 그리고 21선과 같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다. 추가 하락 나왔을 때는 요 362달러, 360달러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51선과 같이 겹쳐져 있죠. 추가 하락 나온다면 요 360달러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점점 지금 트럼프 취임일이 가까워지면서 뭐 다른 뭐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테슬라는 특히나 약간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라. 약간 취임이 가까워졌을 때 뉴스에 팔아라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방향성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일론 머스크가 특히나 크게 이런 정책들에 관여를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차트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 360달러까지 밀리더라도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고 브로드컴은 그래도 갭 띄운 상태에서 고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21선 만나게 되는데 21선 단기적으로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TSMC 요 주요 저항 라인 때 205달러 돌파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갭 띄운 부분을 역시나 어제는 요 갭을 메꾸는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제 5일선 다시 빠르게 만나는 부분인데 5일선 버텨주는지와 혹시나 추가 하락했을 때 205달러를 이탈했을 때는 또 위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의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100% 하락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약간의 시그널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과거에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점점 정말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반등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화이자도 점점 추세가 최근 독감 전염병 내용 나오면서 정말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진 위치에서 다시 한번 요 저점 라인 때부터 살짝씩 반등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다시 한번 요 매물대 라인 때 혹시나 화이자가 돌파했을 때 오히려 인버스의 느낌으로써 이런 전염병 관련 주들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던 빅테크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인버스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모더나가 특히나 차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완벽하게 다진 상태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11%까지 급등했고 크게 쌍바닥을 그린 상태에서 쌍바닥의 병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트의 흐름들 과거에 요거 코로나 때 보면 거의 가격대 거의 지금 안 보이는 수준인데 거의 30달러 요 구간에서부터 거의 500달러에 가까운 상승까지 정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요 모더나였는데 지금 정말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는 역시나 전염병 요런 내용 나올 때 단기간 바닥을 다지고 정말 크게 대세 상승할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한번 강한 요런 경험이 있는 종목들은 내성이 생겨서 과거에 이만큼의 10배의 상승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백신 존슨앤존슨도 최근은 저점 있는 구간에서 살짝 버텨주는 모습과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 어제 이렇게 1.7% 반등해주는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노바백스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나스닥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100%가 아니겠죠. 역시나 장기적으로 요 미국 주식에 요런 어떻게 보면 인버스적인 베팅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큰 손해를 봤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거 SQQ라는 요 ETF를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나스닥 100의 마이너스 3배 그러니까 인버스로 3배를 추정하는 요런 ETF인데 정말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나스닥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올라갔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최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더 이상 이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모습을 약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약간 증시 역시 나스닥의 반대로 움직이겠죠. 나스닥이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ETF는 SQ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5일선, 21선을 살짝 넘겨주려는 모습과, 그리고 최근 박스권의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부분 32달러 요 구간을 혹시나 단기적으로 넘겼을 때는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전체적인 증시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해석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말씀드린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약간 미국이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은 따라 올라가지 못했던 만큼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 약간의 혼동이 있는 저는 지금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반대로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주의사항들 차트나 그리고 세계 증시 뭐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고려하시면서 지금이 고점일까? 아니다. 잠깐 조정받은 상태, 기간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과 함께 크게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개인이서, 그리고 저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